그거 알면 뭐가 좋아? 그거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 어떤 과학 원리 또 수학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질문들 덧셈 뺄셈만 하면 되지 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휴대전화 속 5G 기술 어느덧 부의 상징이 된 유명 전기차 각종 기술 여기도 다 과학이 빼곡하게 담겨 있고 특히 5G 기술 다 우주 인공위성 우주 개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한 즐거운 과학 사용 설명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TBS가 더 걱정입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예.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음악만 틀고 있는 방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시의회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네. 이번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따박따박 따져보는 시간도 저희 신장계에서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언론 탄압이 21세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저도 처음 알았네요.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설마 21세기 언론 탄압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돈 갖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자의 한 명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주개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런 말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존 F 케네디의 발언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원래 그 미국에서 이제 유인 우주 계획이 이제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이렇게 진행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각각 이제 1인승, 2인승, 3인승 이제 우주선인데 머큐리로 이제 뭐 우주 비행한 게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앨런 셰퍼드라든지 존 글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가 그 계획이 있었는데 60년에 케네디가 딱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듬해 61년 5월달에 의회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유인 달 착륙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그 62년에 저기 그 휴스턴의 그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이런 명연설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찍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프라그마티즘 정신을 이제 우주까지 확장시킨 어떤 그런 메시지로도 사실 좀 이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왔고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어요.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것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한층 더 끌어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언을 했을 때 62년이면은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뒤처져 있을 때고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 찍고 오겠다. 이러면 우리 달 탐사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무인이죠 지금 계획. 그렇죠. 사람 직접 보내서 찍고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냉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이제 지도자가 나서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저는 이게 항상 쉬운 선택만 하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렵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설득하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고 좀 이런 게 참 이런 지도자의 모습도 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계획을 케네디가 이렇게 그 1000명을 하고 나서 이제 나사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 3인 계획이 이제 그 유인 달 탐사 계획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달에 사람을 착륙시켜서 데려올지.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방안 정도를 내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달에서 이렇게 그 모선과 착륙선이 분리해가지고 달 찍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시 모선으로 돌아오는 그게 거죠. 이제 달궤도 랑데이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가장 값싸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비싸고 안전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보듯이 지구에서 바로 달 가서 그게 바로 그냥 지구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주선에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기술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고 달 궤도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지구 궤도 랑데부 방식도 있어요. 지구에서 뭐 분리해서 달 찍고 다시 이제 오고 이제 이런 방식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거는 달 궤도에서 분리해 가지고 착륙하고 다시 결합해서 오는 방식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달 궤도에서 분리했다 달 궤도에서 다시 결합을 하려면 사실은 실제로 뭐 이렇게 연습해보거나 하기가 되게 어렵긴 했겠네. 뭐 그리고 어쨌든 달 궤도 3인승이니까 2명은 달 표면에 가 있고 1명은 달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3명이 지구 궤도 돌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61년, 62년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69년 12월 31일까지 달 찍고 오겠다 했는데 결국은 성공한 적 69년 7월 16일에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62년 9월에 라이스 대학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한다. 네. 달에 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69년 7월 16일 날 했어요. 네. 조기 달성한 거죠. 그래 6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갔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네, 3명. 달 궤도에 있던 사람이 콜린스. 네. 가장 뛰어난 우주 비행사였기 때문에 달 궤도에 있었다고 하죠. 아깝네. 네. 닐 암스트롱은 이제 달 표면에 이렇게 1번으로 발자국을 찍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는 큰 도약이다. 뭐 이런 성문 종합 영화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옛날 우리 뭐 지금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 대학 학력고사 공부할 때 성문 종합 영화 다 봤거든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광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거기도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폴로 1호 67년에 합선 사고로 화재가 나가지고 우주인 3명이 죽어요. 네. 그러고는 한 20개월 넘게 아폴로 계획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뼈아픈 어떤 실패 역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일상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 누리호 나중에 그 모사체 위성을 진입시키지 못했지만 그것을 성공 실패라는 두 개의 단어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9년 7월 16일 날 닐 암스트롱이 가서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는 그 발자국을 남긴 인류가 없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계속 갔는데 근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아폴로 18호부터 20호까지 계획을 취소를 시켜요. 취소를 시켜서 이제 17호, 72년 17호가 이제 마지막 그 달 착륙선이 되고 그때 갔던 3명의 이제 우주 비행사 유진 세르난, 해리슨 슈미트가 이제 달에 이제 발을 찍고 이제 론 에반스가 이제 달 궤도선을 돌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러면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이외에도 가서 달에 가서 발자국 찍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거네요. 여러 명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월면차 끌고 가서 돌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 했었죠. 그래요. 월면차. 그래 맞아요. 달에서 이렇게 막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일도 했었죠. 그러면 이게 72년이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갔대? 일단 그 아폴로 계획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너무 조기 달성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체제 경쟁 뭐 이런 정치적 목적이 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두 번째는 안 가. 나는 차라리 딴 계획을 가질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루나 계획도 계속 하긴 했었는데 소련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더 이상 아폴로 계획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동기가 없었겠죠. 당시 기준으로 이게 25조 원짜리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50조 원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그래도 그 멀쩡한 강바닥에 그래도 한 20조 원 넘게 쏟아부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도 나라 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다 우주 개발에 쏟아부었으면은 뭐 우리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자, 달 탐사에 최근에 뭐 소위 그 중국이 우주 굴기다 해가지고 달 탐사에 열심히 지금 그래서 달 뒷면을 처음 갔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창어 계획이라고 했죠. 창어. 이게 뭐 이제 그 중국 전설에 나오는 선녀 이름이 상하, 월궁항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월궁항하.
근데 거기서 이제 이름 따서 창어 계획이라고 하는데 창어 1호가 벌써 2007년에 이제 갔었고요. 아, 일찍 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탐사 위성이 창어 2호고 창어 3호가 착륙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세계 세 번째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을 했고 네. 이게 이제 3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76년 소련의 루나 24호가 달 찍은 이후로 37년 만에 다시 이제 달에 착륙을 한 거고 여기에 또 로버가 있었어요. 탐사 로버 돌아다니는 애들. 이게 이름이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끼? 네. 옥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이제 가서 그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이제 달 뒷면이 중요한 게 네. 이렇게 뒷면하고 통신하려면 통신 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기술까지도 사실은 이제 선보였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죠. 자랑질이구나. 네. 달 뒷면에 가서도 우리는 충분히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달 뒷면에 외계인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달이 인공 구조물이다. 뭐 그런 이제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네. 산다. 네. 그래서 무슨 그런 음모론자들 많았죠. 그림 보면 달의 네. 앞면은 이렇게 매끈한데 네. 뒤에는 무슨 뭐 지지대 같은 인공 걸로 구조물 같은 게 인공 많고. 구조물로 돼 있는 네, 이런 그런 게 다 사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니 뭐 음모론은 뭐 호주가 이 지구상에 없다 이런 음모론도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2 작년에 창호 5호가 가서 달 토양 샘플을 싣고 이제 무사귀환합니다. 네. 원래 창호 계획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달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진짜? 달이 일단 뭐 가장 가까운 천체이면서 그 더 뭐 다른 뭐 행성이라든지 심우주라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이 우주에 대한 동경 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달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라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달이 일단은 우리 그 일상 생활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뭐 그래서 아마 가장 가보고 싶은 천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업 프로젝트를 네. 다 완수를 한 거네요. 달 뒷면까지 다 갔으니까. 그런 거죠. 예, 원래 계획했던 거를 완수한 거지. 샘플 가져오는 게 이제 그게 창업 계획의 중요한 목표였으니까. 예, 다 완수했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예, 이 아르테미스가 이게 달의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뭐 나사도 있고 뭐 저기 유럽 우주국도 있고 일본의 작사도 있고 캐나다 우주 등 한 13개 나라,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이제 사인을 했었고요, 올해. 네. 그래서 이 계획이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인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낸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전의 달 탐사 계획하고는 좀 유가 다른 네. 예, 유가 다른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지 건설 뭐 이런 게 있네요. 네네네. 기지 건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달을 어떤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 진출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뭐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달 표면에도 어떤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어떤 구조물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어떤 그 차량을 같이 보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달 궤도에도 뭐 우주 정거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그 뭔가를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이트웨이를 설치라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쭉 이렇게 이제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 그리고 그 더 먼 네. 우주로 가기 위한 심우주로 계획이다.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굉장히 빅픽처거든요. 이게 그냥 달 한번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네. 찍고 온다라는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를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또 좀 이제 좀 정치적인 의미로는 뭐 새로운 어떤 그 우주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이제 지금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위성을 공격하는 미사일 쏘았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미국 중심의 우주 연합체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우주연합체가 만들어지는지 지켜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성으로 가서 행성 탐사, 네, 달을 행성 넘어서 탐사도 굉장히 행성 이제 탐사로 오랜 역사가 있고 한번. 화성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탐사선 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이종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